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애매하게 잡아서 정말 죄송해요. 이때밖에 시간이 안 비어가지고 11시 40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이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다른 후보님의 의지만큼이나 미선시장과 단일화에 대해서 별 언급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발표하셨듯이 그와 상관없이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후보님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은 아직 당의 입장과 노력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는 신뢰를 만들어야 될 절차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지방선거다 보니까 단순히 시장 후보들 간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시구원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울산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진보당의 당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울산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 노동중심 산업 AX 전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힘을 합쳐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도 뜨겁고 큽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 단일화를 통한 노동중심 산업 AX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우리 후보자들 간에는 이미 여러 차례 서로의 뜻을 확인을 하고 반드시 단일화해야 함에 대해서 사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정당의 정당 간 논의를 저희가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고, 하지만 끝내 정당 간의 합의가 경우에 따라 도출되지 못한다면 후보자들 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인 우리 범민주 진영 단일화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저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요청하는데 4월 17일 날 새 후보간 정책 토의를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만나서 정책을 논하고 울산이 매년을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네. 그것은 정책 개화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것이 단일화를 곧 담보한다고는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수단이라든지 방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후보자가 직접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들 간에는 계속해서 만나서 서로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7일 후보자 간 토의의 장을 마련을 했고요. 서로 경쟁하는 토의의 장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토의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앙당에다 맡긴다고 합니다. 현재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앙당에서 당연하게 지금 진보당과의 대화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고요. 그 단계를 거슬려서 제가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에서 먼저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당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시당으로 내려오고 시당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후보자들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합정부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장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 서울경제신문 노회철 기자인데, 그러면은 그 중앙당 차원에서의 논의의 마지노선이라든지 단일화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단일화 논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내 경선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우리 지난 대선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선거 연대가 이루어지는 파괴력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당 20일까지는 중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 이후 중앙당에서 단일화가 진행되는 것, 또 이어서 시당에서 시당 차원에서 또 조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당과 시당을 믿고 일단 우리 후보자들 간에 같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 또 정책에 대한 서로 간의 점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중앙당과 시당 차원에서도 적절한 협의 시점이 적시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후보자들만이라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중순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추가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재보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5월 전에는 이제 그 뭔가 사퇴하시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5월 중순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5월 4월 말 뭐 그때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않으신가요? 가능하면 빨리 되면 제일 좋을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저 개인적인 바람은 4월이 가기 전에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30일까지는 국회의원직도 사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도 함께 또 준비하면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단일화가 되지 않은 채 시간이 길어지면 지지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하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생각이고 중앙당의 바람이 있다면 울산이 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특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당과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많은 특색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진보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좀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명필 후보랑도 후보 측이랑도 얘기를 하시는 분인가요? 네, 황명필 후보와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후보자들 간에 저와 김종훈 후보 또 황명필 후보 간에 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신뢰와 인간적인 연대는 단단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울산의 방향성도 저는 같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해내겠다. 기득권에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노동 중심의 산업 AX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과 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혁신당 대표가 선택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변수가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중앙당에서 진보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보는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울산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에서의 단일화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울산 시민들의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왜곡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공천 문제 때문에 울산의 단일화가 영향을 받는다면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택과 울산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시민 중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접근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